안녕하세요.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 2월 1일 화요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적 형평성보다 기회가 먼저다. 오늘의 탑 기사입니다. 기사는 취임 2주차를 맞은 글렌 영킨 주지사의 공화당 회기 정책들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위해 형평성을 버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이 일면서 노덤 주지사가 흑인 지위 향상 문제와 비판적 인종이론, 낙태 문제 등의 진보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 부서를 영킨 주지사가 보수적 기조의 상징적 부서로 탈바꿈시켰다고 저널이 지적했다는 내용을 오늘의 탑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사입니다. 워싱턴 지역 렌트비 상승률 두 자릿수.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전국 주택 렌트비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1% 상승했고 오스틴과 뉴욕, 마이애미 등은 40%, 워싱턴 DC 지역은 12% 상승해 평균 렌트비가 $2,538에 달했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은 11% 상승해 $2,018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렌트비 역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렌트 세입 가구의 4분의 1이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내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렌트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4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렌트비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서민들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질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한인 마약 중독 빨간불. 팬데믹 사태 속 한인들의 마약 중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의 중독 상담과 관련된 통계에서 마리화나 등 각종 마약 중독을 호소하는 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센터가 지난해 전화 상담 통계를 조사했더니 마약 중독과 관련한 한인들의 상담이 전체 상담의 6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39%였는데 가파르게 급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가장 많은 마약 중독 비율을 보였고 10대, 2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삼명 기사 보겠습니다. 마리화나 법률 변경 추진. 버지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오락용 마리화나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법률 자체를 폐지할 뜻이 없다고 밝혀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8개에 달하는 개정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그중 오락용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중에는 2024년부터 소매업소의 판매 시기를 늦추고 마리화나 법률을 위반한 소매업자에게는 판매 라이센스를 금지하는 등 보수적 유권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52대 48로 통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치데이 기념일 결의안 상정. 아이린 신 버지니아 하원 의원이 김치데이 기념일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데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시몬 하원 의원도 이 법안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워싱턴 지역이 LA와 뉴욕에 이어 한인 거주 3위 지역이라는 점과 페어팩스 등 북버지니아 지역 한인들이 인종적 다양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한미문화예술재단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 발표. 한미문화예술재단이 올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미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문화예술 행사를 올해부터 재개함으로써 더욱 새로워진 면모를 갖추고 추진하는 재단의 올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문화예술재단이 팬데믹 기간의 공백을 깨고 올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은 해여서 재단 측은 한미수교에 의의를 둔 특별 기획으로 올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시작을 5월 열리는 코리안 아트 앤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칸과 코리안 예술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가장 단순한 전통악기인 북을 이용해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두 민족 간의 문화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유명 작가를 초빙해 전시전도 열고 주류 사회에 직접 찾아가 한국의 예술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도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에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제가 담겼는데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고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 사유가 좀 제한적인데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주된 생활 근거가 미국에 있어야 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사슴 석궁 사냥 시즌 주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2월 19일까지 카운티 공원을 대상으로 사슴 석궁 사냥 시즌을 열고 있는 가운데 요즘 궁사의 활동이 가장 빈번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카운티 공원국이 경찰국과 북버지니아 지역 공원 관리국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흰꼬리 사슴만 사냥 대상이고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석궁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입니다. 풍성한 설날 워싱턴에도 다양한 행사 한가득. 워싱턴에도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2월 1일 이민년 음력 설을 맞아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돼 지역 아시아계 주민들과 아시안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얘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케네디 센터에서 설맞이 문화행사로 연등축제와 한복 전시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 타이슨스 쇼핑몰에서는 오는 5일 아시안 상공회의소 주최로 설날 기념 파티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아시안 레스토랑들도 일제히 설날 맞이 메뉴와 행사들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 모든 학교에 경찰 배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모든 K2 12 공립학교에 학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주의회 연설을 통해 모든 학교에 학교 경찰을 배치함으로써 학교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랜 그린할로우 하원 의원과 팀 앤더슨 하원 의원도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주지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에서 20년 1년간의 교육 연도에 킨더에서 12학년 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반입 사건이 1,030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은 총이 아닌 칼 등의 흉기였지만 총기를 반입한 사건도 41건이나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학교 경찰이 없어서 벌어지는 사고보다 학교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행위 논란이 발생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면 메릴랜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엽기 살인용의자 대법원 판결. 메릴랜드 대법원이 지하 터널 살인 사건의 피고 데니얼 베크위트에게 2급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9년형이 선고됐지만 과실치사 혐의의 형량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이어지게 됩니다. 벤처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번 피고는 핵 전쟁 등을 대비해
자기 집 지하에 대규모 터널 공사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공사를 할 인부를 비밀리에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눈을 가린 채로 베데스다 자기의 집으로 인부를 데려와서는 그곳이 버지니아의 레이크 애나라고 거짓말까지 했답니다. 경찰이 급습해서 터널을 살펴봤더니 수직 20피트 아래에 200피트 길이로 파져 있었고 그 안에는 텔레비전, 침대, 각종 생활도구와 40일을 날 수 있는 식량이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도 끄떡없을 것 같았지만 복잡한 배선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을 하던 중 출구를 찾지 못한 피해자가 질식사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메릴랜드 한인회 사업 계획 발표. 메릴랜드 한인회가 지난 주말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갖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헬렌원 회장은 다른 한인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올해 메릴랜드 선거에 맞춰 한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소년 성인범 기소법률 개정 추진. 메릴랜드 주의회가 성인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청소년 범죄 종류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살인, 강간, 카제킹, 방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범으로 간주해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인범으로 간주해 기소할 경우 중형 선고가 가능해 재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현행 법률이 인종차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티에서 백인 청소년 범죄자 중 성인범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6%에 불과하지만 흑인 청소년은 7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만약 법안이 통과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한다면 범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 변호인은 1995년 살인사건의 25%가 미성년자 범행이었지만 그건 지극히 옛날 얘기고 현재는 5%에 불과하다면서 그때와는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라이브 카지노 설날 이벤트. 메릴랜드에 위치한 메릴랜드 라이브 카지노가 지난달 29일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 설날 잔치를 개최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